지금 이 복통을 그냥 넘기시면 정말 늦어질 수 있습니다. 장이 안 좋은가 보다,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다가 돌이킬 수 없는 단계로 가시는 분들을 저는 정말 너무 많이 봐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30년간 담도와 췌장 주변 질환 이후 회복과 생활 관리를 연구해온 박사 김도윤입니다. 대학에서 소화기 계통 건강을 전공하고 이후 수천 명의 분들과 상담하면서 항암 과정을 거친 분들이 어떻게 일상으로 돌아오셨는지를 가까이에서 지켜봐왔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담도암 말기라는 진단까지 받으셨던 한 분이 어떻게 항암 과정을 버텨내시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셨는지, 특히 그분의 생활 패턴과 식습관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담도암이라는 이름만 들으셔도 무섭다고 하세요. 맞아요, 무서운 병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랜 시간 곁에서 지켜본 바로는 진단 이후에 삶이 반드시 끝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이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놀라울 정도로 다른 결과를 보여주신 분들이 계셨어요. 문제는 많은 분들이 초기 증상을 너무 가볍게 여기신다는 점이에요. 배가 아프면 체한 줄 알고, 등이 뻐근하면 근육 문제인 줄 알고, 소화가 안 되면 나이 탓으로 돌리시죠. 그러다가 정작 중요한 시기를 놓치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이런 신호들을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설령 어려운 진단을 받으셨더라도 일상의 작은 습관들이 회복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특별히 지금 비슷한 증상으로 불안해하고 계신 분들, 또는 이미 진단을 받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혹시 지금 비슷한 통증이나 불편함을 겪고 계신 분 계신가요? 어떤 증상이 가장 걱정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상담을 하다 보면 가족 이야기부터 먼저 꺼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아이들 얼굴이 먼저 떠오르고, 손주들 손을 더 잡아주고 싶고, 이대로 끝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하시죠. 새벽에 눈이 떠지면 그 생각 때문에 다시 잠들기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사연의 주인공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배가 꼬이는 듯한 통증이 간헐적으로 왔어요. 밥 먹고 나면 더 심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자다가 깰 정도로 아플 때도 있었지만 그냥 장 문제겠거니 생각하고 넘기셨어요. 나이가 들면 소화력이 떨어지는 거 당연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이셨던 거죠. 그런데 점점 증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밥 먹고 나면 배에서 소리가 크게 나고 등이 묵직하게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등 근육이 뭉친 줄 알고 파스도 붙여보시고 안마도 받아보셨는데 나아지지 않더랍니다. 그래도 설마 큰 문제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셨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회복의 방향을 잡으셨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이 뒤에 다 나옵니다. 중간에 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시게 돼요. 막상 검사를 받고 진단을 받으시고 나서는 숫자 하나에 삶이 무너졌다고 하시더군요. 남은 시간이 얼마냐는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고 항암이라는 말 자체가 공포였다고 합니다. 텔레비전에서 보던 그 장면들, 머리카락 빠지고 구토하고 기력 없이 누워있는 모습이 자꾸 떠올랐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물론 완전히 예전 같지는 않으시지만 다시 아침에 일어나서 가벼운 산책도 하시고 가족들과 식사도 함께 하시고 좋아하시던 텃밭 가꾸기도 조금씩 다시 시작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회복 과정에서 실제로 삶을 버티게 해준 일상의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체력입니다.
그리고 그 체력의 출발점이 식사예요. 많은 분들이 항암 과정에 들어가시면 먹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시기 시작해요. 먹으면 토할 것 같고 속이 불편할 것 같고 그래서 점점 덜 드시게 되죠. 국내 여러 건강관리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치료 과정 중 체중 유지 여부가 이후 회복 흐름에 정말 큰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해외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미국 영양학회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치료 중에도 적정 체중을 유지한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회복 속도가 확연히 달랐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69세 이정훈님의 경우가 딱 그랬어요. 이분은 먹기가 무서워서 식사량을 계속 줄이셨는데 어느 순간 기력이 급격히 떨어지셨어요.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지시고 말씀하시는 것도 힘에 부치셨죠. 그래서 제가 한 번에 많이 드시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드시는 방향으로 바꿔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먹는 행위 자체를 공포로 만들지 않으셔야 한다는 점이에요. 한 숟가락이라도 드실 수 있으면 그게 성공이에요. 혹시 요즘 식사 시간이 두려워지지는 않으셨나요? 그 다음으로 많이 하시는 오해가 고기를 무조건 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암이라는 진단을 받으시면 많은 분들이 육류를 완전히 끊으시려고 해요. 고기가 몸에 안 좋다, 기름진 음식이 안 좋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으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단백질은 회복 과정에서 정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해외 영양 연구에서도 소화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단백질 섭취가 체력 유지에 중요하다는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서도 치료 중인 분들의 단백질 섭취 권장량을 오히려 일반인보다 높게 잡고 있습니다. 72세 김영자님은 채식만 고집하시다가 체력이 급격히 저하되셨어요. 본인은 좋은 음식만 드신다고 생각하셨는데 정작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했던 거죠. 제가 기름기 많은 부위는 피하시되 소화하기 쉬운 부위로 적당히 조절해서 드시라고 말씀드렸더니 한 달 후에 기력이 많이 돌아오셨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극단적인 제한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혹시 고기를 드실 때 괜히 죄책감이 드시지는 않나요? 세 번째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통증 신호를 무시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통과 등 통증은 그냥 지나가는 증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담도와 췌장 주변에 문제가 생기면 처음에는 소화 증상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대한소화기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담도 관련 문제의 초기 증상 중 상당수가 단순 소화불량이나 복부 불편감으로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다가 발견이 늦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65세 박준호님이 그런 경우였어요. 반복되는 복통을 그냥 스트레스 때문이겠거니 하고 넘기시다가 발견이 많이 늦어지셨습니다. 이상 신호가 반복되시면 바로 확인해 보셔야 해요.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 세대분들은 아프면 참아야 한다. 병원 가는 것 대단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으시잖아요. 하지만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최근에 반복되는 통증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네 번째는 항암에 대한 공포를 조금 내려놓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항암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대부분의 분들이 극심한 부작용을 떠올리세요.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하루 종일 구토하고 기력이 없어서 누워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물론 힘든 과정입니다. 부정할 수 없어요. 하지만 모든 부작용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사람마다 정말 다르게 반응하세요. 국립암센터 자료를 봐도 항암 치료 중에도 일상을 어느 정도 유지하시는 사례는 꾸준히 보고되고 있어요. 70세 최미경님은 첫 번째 치료 과정을 마치시고 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각보다 견딜만 하더라고요. 물론 힘들었지만 제가 상상했던 것만큼은 아니었어요. 이분은 미리 겁먹기보다 자기 몸의 반응을 차분하게 관찰하시는 자세를 가지셨던 분이에요. 남의 경험을 내 기준으로 삼지 않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인터넷에 나오는 사례들,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들이 반드시 내 경우와 같지는 않아요. 항암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은 무엇인가요? 다섯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잘못된 정보와 거리를 두셔야 한다는 거예요. 진단을 받으시면 정보를 찾기 시작하시잖아요. 인터넷도 뒤지시고 지인들한테 물어보시고 가족들이 여기저기서 정보를 모아오시죠. 그런데 이 정보들이 오히려 혼란을 키우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먹으면 안 돼. 저건 독이야. 이 음식은 암을 키워. 이런 식의 과도한 금지 정보들이 넘쳐나요. 미국 암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정보 과잉 상태가
오히려 식사 불안을 높인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어서 결국 아무것도 못 드시게 되는 거죠. 68세 오정남님은 가족 단체 대화방에 올라오는 정보들 때문에 지치셔서 식사를 제대로 못 하셨어요. 매일 새로운 금지 음식이 올라오니까 결국 뭘 먹어도 불안하셨던 거예요. 제가 기본 원칙만 지키시고 나머지는 흘려보내시라고 말씀드렸더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모든 말을 다 믿으실 필요는 없어요. 요즘 가장 혼란스러운 정보는 무엇인가요? 여섯 번째는 일상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어요. 진단을 받으시면 많은 분들이 삶을 멈추세요. 하던 일도 그만두시고 만나던 사람도 안 만나시고 집에만 계시려고 하시죠. 하지만 삶의 리듬은 회복 의지를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서울대학교 연구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일상 유지가 심리적 안정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해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평소 하시던 것들을 조금씩 이어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71세 윤상호님은 컨디션이 괜찮은 날에는 꼭 짧은 외출이라도 하시려고 노력하셨어요. 집 앞 공원까지만 걸어갔다 오시는 게 전부였지만 그게 본인한테는 삶이 계속되고 있다는 느낌을 주셨다고 해요. 무리해서 정상인 척 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할 수 있는 일부터 조금씩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하루 중 가장 괜찮은 시간은 언제이신가요? 이제 같은 맥락에서 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내용으로 확장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 식사 리듬을 만드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세 끼를 꼭 챙겨 먹어야 한다는 생각에 부담을 느끼세요. 아침에 입맛이 없어서 못 드셨으면 실패한 것 같고, 점심을 거르셨으면 몸에 안 좋은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받으시죠. 세 끼에 집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굶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한 번에 많이 드시기 어려우시면 시간을 나눠서 소량씩 드시면 돼요. 아침에 죽반 공기, 2시간 뒤에 과일 조금, 점심에 밥 조금, 이런 식으로 나눠 드시는 거죠. 식사 시간을 나누는 것이 가능하실까요? 처음에는 번거로우실 수 있는데 습관이 되시면 오히려 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속이 예민하실 때는 따뜻한 음식을 활용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찬 음식은 소화기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특히 치료 과정 중에는 속이 많이 예민해지시기 때문에 따뜻한 온기가 있는 음식으로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극적인 조미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맵고 짜고 자극적인 음식은 속을 더 불편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따뜻한 누룽지나 맑은 국물부터 시작하시면서 속 상태를 보시면 됩니다. 속이 편해지는 음식이 어떤 건지 아세요?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은 미음이 편하다고 하시고 어떤 분은 따뜻한 우유가 좋다고 하시고요. 본인한테 맞는 음식을 찾아가시는 과정이 필요해요. 마음이 무너지는 시간을 관리하시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외로움은 특히 새벽에 커져요. 눈이 떠지면 온갖 걱정이 밀려오고 안 좋은 생각만 맴돌고 그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지시잖아요. 혼자 견디려고 하지 않으시는 게 중요해요. 가족한테 말씀하시기 어려우시면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요즘은 온라인에서도 그런 모임을 찾으실 수 있어요. 안 좋은 생각이 자꾸 들 때는 의식적으로 다른 이미지를 떠올려 보시는 연습을 해보세요. 좋았던 기억, 가고 싶은 곳, 만나고 싶은 사람 얼굴 같은 것들이요. 처음에는 잘 안 되시겠지만 연습하시다 보면 조금씩 나아지실 거예요. 가장 힘든 시간대가 언제이신가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보조제에 너무 의존하지 않으시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단을 받으시면 여기저기서 이 영양제 저 건강식품 추천을 많이 받으시잖아요. 이거 먹으면 좋아진다. 저거 먹으면 암이 줄어든다. 이런 말씀들을요. 기본은 매일 드시는 음식입니다. 보조제는 말 그대로 보조예요. 식사로 충분히 영양을 섭취하시는 게 먼저이고 보조제는 그걸 도와주는 역할이에요. 순서가 바뀌시면 안 돼요. 과한 기대는 실망으로 돌아옵니다. 이거 하나면 다 나을 거라는 생각은 위험해요. 식사 우선 원칙을 세워놓으시고 보조제는 정말 필요한 것만 적당히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이것 하나면 될 거라고 믿고 계신 건 없으신가요?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회복을 남과 비교하지 않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같은 진단을 받은 분들 사이에서도 회복 속도는 정말 다 달라요. 어떤 분은 빨리 좋아지시는 것 같고 어떤 분은 더디게 느껴지시고요.
각자의 속도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사례에 흔들리지 않으시는 게 중요해요. 인터넷에서 본 누군가의 회복기가 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그분과 저는 몸 상태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치료 과정도 다를 수 있으니까요. 내 몸의 변화만 기록하시면 돼요. 어제보다 오늘 조금 나아졌는지, 지난주보다 이번 주에 뭐가 달라졌는지, 이런 것들을요. 작은 변화라도 기록해 두시면 나중에 큰 힘이 됩니다. 남들과 비교하시면서 불안해지지는 않으셨나요? 비교는 도움이 안 돼요. 나만의 속도를 믿으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사실 단순합니다. 잘못된 상식은 두려움을 키우고 그 두려움은 식사와 체력을 무너뜨립니다. 먹는 게 무서워지고 움직이는 게 귀찮아지고 점점 삶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죠. 반대로 제대로 된 방향을 잡으시면 달라집니다. 조금씩이라도 드시고 할 수 있는 일상을 놓지 않으시면 몸과 마음은 다시 반응하기 시작해요. 제가 30년간 봐온 수많은 사례들이 그걸 증명합니다. 관리하지 않으셨을 때와 제대로 관리하셨을 때의 차이는 정말 커요. 관리하지 않으시면 체중은 빠지고 기력은 떨어지고 마음도 점점 무너집니다. 하지만 방향을 잡으시면 다시 힘이 돌아오고 일상이 조금씩 회복되고 마음에도 여유가 생기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식사를 끊지 마세요. 한 숟가락이라도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 고기를 무조건 피하지 마세요. 단백질은 회복의 필수입니다. 셋째, 통증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셔야 해요. 넷째, 항암에 대한 공포를 조금 내려놓으세요. 모든 분이 똑같은 부작용을 겪지는 않습니다. 다섯째, 잘못된 정보와 거리를 두세요. 기본 원칙만 지키시면 됩니다. 여섯째, 일상을 포기하지 마세요. 할 수 있는 것부터 조금씩 이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천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식사 리듬을 만드시고 따뜻한 음식으로 속을 달래시고 새벽에 힘드신 시간을 관리하시고 보조제에 너무 휘존하지 않으시고 남과 비교하지 않으시는 것까지요. 이 모든 걸 한꺼번에 다 하시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단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먹는 것을 무서워하지 마시고 오늘 한 숟가락을 더 드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저녁 식사 때 평소보다 한 숟가락만 더 드셔보세요. 내일 아침에 죽이라도 한 그릇 드셔보세요. 그 작은 한 숟가락이 모여서 체력이 되고 그 체력이 회복의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치료 과정 중에 새벽 불안을 줄이는 실제 루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새벽에 눈이 떠지면 온갖 걱정이 밀려오시잖아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느냐에 따라 하루가 달라지거든요. 구체적인 방법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세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이시겠지만 포기하지 않으시면 분명 길이 있습니다. 저도 그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은 오늘 어떤 한 가지를 바꿔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됩니다.